진짜 사랑받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하연이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GK그룹 3대 상속녀였던 그녀는 왜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며느리로 살았을까요? 매일 받은 시어머니의 구박과 폭언, 심지어 뺨까지 맞으면서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순자는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하연은 지하철 2호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임신 6주. 하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일까, 내 안에 아기가 있다니. 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흘끗 쳐다보자 하연은 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하연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 씨 오셨네요. 오늘은 얼굴이 환하네. 그런가요? 그냥 잠을 잘 잤나 봐요. 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어제 사온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커피를 보며 이제는 마실 수 없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아,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네. 무슨 일 있어? 왜? 모르겠어. 그냥 예뻐 보여. 하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설마 헤어지자는 건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기가 생겼다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민주는 눈이 커지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짜야? 하연아, 나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민준아,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봐. 상관없어. 하연아, 나랑 결혼하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난 원래부터 내 옆에 있고 싶었어. 이제는 이유도 생겼잖아. 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 부모님?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 하연이를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GK그룹 비서실에서 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아가씨, 회장님께서 복귀 시기를 여쭤보십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하연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사랑해. 하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목걸이를 벗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성인이 된 날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민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예쁘다. 완전 천사네. 그렇게 과하게 말하지 마. 진짜야. 우리 엄마도 금방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민준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순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김순자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이 여자는 누구야? 제 여자친구예요. 서연희 씨요. 하연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원피스, 저렴한 가방,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민준의 아버지 이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민준이 괜찮지? 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연이 조심스레 웃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순자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과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연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해요. 월급은 얼마쯤? 어머니, 민준이 급히 막았습니다. 왜? 결혼할 사이면 물을 수도 있지. 많진 않아요. 혼자 살 정도예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순자는 눈빛을 떨궜지만 곧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하연이 화장실로 향하던 중 식당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왜요, 어머니? 그 애 가난하잖아.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너 인생 망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연희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줘? 재벌집 딸 만나야 우리도 좀 살지. 하연은 문 뒤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지만 그대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순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괜찮아. 어머니 마음 이해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설득할게. 응, 나 믿을게. 하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설득해 볼게. 너무 상처받지 마. 사랑해. 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니. 하연아, 일어나. 어머니 기다리셔. 벌써요? 응. 오늘 새벽 납품이 많대. 하연은 꾸벅꾸벅 졸며 세수를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순자가 이미 재료를 썰고 있었다. 이제 왔어? 시계 좀 봐.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고, 손이나 씻고 빨리 고추 다듬어. 하연은 급히 앞치마를 둘렀다.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아이고, 이 며느리가 진짜. 손이 몇 개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내가 치울 테니까 제발 좀 조심해. 점심시간 손님이 몰렸다. 저기 4번 테이블 주문 받아. 네. 하연이 주문을 잘못 적자 손님이 소리쳤다. 아니, 된장찌개라니까 왜 김치찌개야? 죄송합니다. 순자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둔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왔다. 어머니, 연희 좀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아직 일 많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일로 단련해야지. 세상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사냐? 집에 돌아온 하연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어머니한테 임신 얘기할까? 아직은 아니야. 지금 말하면 더 화내실 거야. 며칠 후 하연이 한우를 사왔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오늘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이게 뭐야? 한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얼마짜리야? 그냥 조금. 조금? 이게 몇만 원인데. 어디서 돈 났어? 적금 좀 깼어요. 적금을 깨서 고기 사와? 허영이 하늘을 찌르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가난한 집 며느리가 체면 차린다고 이러는 거야? 며칠 뒤 하연의 친구들이 방문했다. 하연아, 결혼 축하해. 비싼 출산용품이 들어 있었다. 순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친구들도 다 허세가 심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싼 선물은 뭐하러 해? 잘난 척 하려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으로 준 거예요. 진심이면 싸구려로도 줄 수 있지. 요즘 애들 참 허영심이 많아. 며칠 후 하연은 입덧이 심했다. 또 어디 아프다고? 조금 속이. 요즘 애들은 죄다 약해. 나 때는 애 낳고도 밥 매러 나갔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자 하연이 비틀거렸다. 저기요. 주문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느려. 순자가 다가와 손님에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이민수가 말했다. 여보, 연희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내가 뭘 심하게 했어? 며느리 교육하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럼 뒤에서 욕하란 소리야? 당신은 늘 며느리 편만 들어. 민준이도 힘들잖아. 가난한 집 며느리 얻어서 그렇지 뭐. 며칠 후 하연이 늦게 나타났다. 이게 몇 시야? 장사할 생각이 있긴 해? 죄송해요, 몸이 좀. 몸이 뭐,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순자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다. 게으른 며느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손님들. 하연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날 밤 하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민준아 병원 좀. 하연아, 괜찮아. 병원으로 달려간 민준. 스트레스 때문에 출혈이 있었네요. 절대 안정하세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나요? 지금은요.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순자가 말했다. 임신 하나 제대로 못하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니, 내가 틀린 말했어? 제발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니? 순자가 분노로 다가와 하연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연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하연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외쳤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하연이 뺨을 만지며 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아, 지영이 급하게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하연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지영이 순자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순자가 어리둥절하며 반문했습니다. 저는 하연이 친구 박지영이에요. 근데 왜 하연이를 때렸어요? 지영이 하연을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친구? 또 허영쟁이 친구가 왔네. 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순자가 명함을 받아 읽었습니다. GK그룹 기획팀 차장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GK그룹?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 GK그룹 맞아요. 지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해? 월급쟁이는 마찬가지잖아. 순자가 여전히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연이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 일이에요?
며느리를 때렸나 봐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지영이 하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나가자. 안 돼.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수 없어. 지영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하연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뭘 제발이야?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영이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지영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유유상종이야. 친구도 건방지기는 마찬가지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영이 순자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이민수가 급히 나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자, 손님들도 있으니까. 당신은 좀 빠져요. 순자가 남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 일에 댁이 웬 참견이야. 순자가 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도 입 다물어. 네가 그런 여자 데려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순자가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지영이 하연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정말 모르겠어. 네가 왜 이런 대접받으면서 여기 있는 거야? 지영아,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가줘. 하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지영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요. 당장. 하연이도 같이 갈 거예요. 안 돼. 하연이 급히 지영을 말렸습니다. 지영은 하연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굽신거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연아, 정신 차려. 지영이 하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친구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결국 지영은 혼자 식당을 나갔습니다. 하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친구들 데려오지 마. 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연아, 대체 뭔 일이야? 지영아, 왜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아? 이해가 안 돼.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그게 가족이야? 며느리를 때리는 게? 지영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말해봐. 뭘 모른다는 거야? 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해. 시간? 맞으면서 사는 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지영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네가 왜 이러는지.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연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늦게 집에 돌아와 하연의 빨간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때렸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며느리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왜?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민준이 답답해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연희한테 손 대시면 안 돼요. 손댄 게 아니라 교육한 거야. 순자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그런 거예요? 때리는 게? 버릇 없으니까 때린 거지.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아냐? 네가 잘못 선택한 거야. 순자가 되레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어머니, 사실이잖아. 가난한 집 며느리 들여서 우리가 뭐가 좋아졌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강 부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강 부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실 건지 궁금해 하시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안전상 경호를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끄는 하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버릇이 없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고, 며느리 교육이 쉽지 않죠. 이웃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철이 없어서. 동네에서 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맞는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상사에게 하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말이었습니다. 하연이가 그렇게 말리는데,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지영이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아. 하연이 다급히 민준을 불렀습니다. 또, 왜 그래?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빨리. 하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급히 하연을 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하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연아, 하연아. 민준이 다급히 하연을 흔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낸 하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옆 침대에는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순덕이에요. 당신은? 서연이입니다. 하연이 인사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임신 중인데 몸이 안 좋아서요. 아이고, 임신 중이면 조심해야 하는데. 순덕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입원하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서. 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가족이라. 전쟁 때 다 잃었어. 그때부터 혼자 살았지.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 혼자세요?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 순덕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좋은 일 있을 나이인데. 하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하연이 주저하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매일 받는 구박과 폭언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순덕 할머니가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정말요? 그럼 40년 동안 갈등했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순덕 할머니가 옛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참았지. 그리고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사랑요?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했어. 순덕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야. 순덕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요? 숨기고 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하연은 할머니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연아, 괜찮아? 지영이 급하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하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영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민준이 지영과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하연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연이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영이 돌려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하다는 거죠?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하연이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연이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어요. 민주는 지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보이는 고급스러운 취향, 깊은 교양, 그리고 비싼 선물들.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준이 물었습니다. 하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하연이 깜짝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은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 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민수에게 불평했습니다. 또 꾀병 부리는 것 같은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이민수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나? 몸이 약한가 봐. 약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야. 순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민수 혼자 병문안을 왔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이민수가 하연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순자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 이민수가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가난했거든. 순자도 시집살이 하며 많이 고생했어. 하연은 이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말해둘게.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네요? 원장이 하연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연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서하연 씨 맞는데요? GK그룹. 죄송합니다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연이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하연? GK그룹? 하연은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여기가 불편해서. 하연이 둘러댔습니다. 지영아,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연이 지영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연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없어. 지영이 답답해했습니다. 퇴원 후 하연은 순떡 할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순자의 차가운 시선을 보니 다시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어? 실컷 꾀병 부렸으니까. 순자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연아, 회사 일이 잘 안 풀려.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대기업이랑 계약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하연은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나야. 하연아, 오랜만이다. 부탁이 하나 있어.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남편 회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연은 신분이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민준을 도왔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기뻐하며 집에 왔습니다. 하연아, 계약 성사됐어. 정말 잘 됐네. 하연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신기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도 그 소식을 듣고 조금 기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역시 대단해. 하지만 여전히 하연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냈어? 순자가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적금? 얼마나 모았길래? 순자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점점 이중생활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때가 올 거야. 하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연아, 일어나. 민준이 신나는 목소리로 하연을 깨웠습니다. 뭔 일이야? 이렇게 일찍. 하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 그것도 엄청 많이. 민준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남편의 기쁜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사실 그 계약은 자신이 도운 것이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축하해. 하연아, 우리 아기방 만들자. 민준이 하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응. 이제 돈도 좀 생겼으니까. 두 사람은 주말에 아기용품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침대 어때? 민준이 예쁜 아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예쁘다. 하연이 침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저희 첫 아이예요. 민준이 직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몇 개월이세요? 5개월이요. 그럼 성별도 알 수 있겠네요. 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방을 꾸미는 동안 하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이 장난감 놓으면 어때? 좋아. 우리 아기가 좋아할 거야. 민준이 하연의 배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아빠야, 곧 태어날 거야.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움직였어. 정말? 민준이 신기해하며 배에 귀를 대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야. 하연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민준과 함께 태교를 위해 클래식 콘서트에 갔습니다.
이 곡은 브람스 교향곡 1번이야. 하연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민준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했어. 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똑똑해. 민준이 하연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수련 연작이네. 하연이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와, 정말 박학다식하다. 민준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어? 책으로 공부한 거야. 하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받은 최고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연아, 나 정말 행복해. 민준이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하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순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연희가 임신 5개월 됐대. 이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성별도 알 수 있을 거야. 순자는 하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하연과 민주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깜짝 놀라며 반복했습니다. 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하연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 하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자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이라고? 네, 어머니. 민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하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자는 잘 키워야지. 순자의 말투에는 예전만큼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이민수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연희야, 이거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민수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하연은 진짜 아버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요리해 주시다니.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이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낳을 예정이야. 아이고, 아들이야? 축하해. 그래,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야. 하연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하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GK그룹 일도 완전히 비서실에 맡기고 평범한 임산부로 살았습니다. 부장님,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하연이 강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저는 지금 그냥 평범한 임산부예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어때? 방도 넓고 햇볕도 잘 들어. 좋아. 우리 아기가 뛰어놀 수 있겠다. 하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뛰어논다고 생각해? 곧 뛰어다닐 거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아기 이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민건이 어때? 민준의 민의 건강한 건. 좋아. 이민건. 아니면 민호는? 민준의 민의 호랑이 호. 그것도 좋네. 하연과 민준은 아기 이름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행복해. 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야.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기도 행복할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사랑받는 아기가 어디 있어? 민준이 하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또 움직여. 아빠 목소리 듣고 좋아하나 봐. 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목소리 알아듣니? 민준이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또 움직이자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이 시기 하연은 자신이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기,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시댁 가족들만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짜 사랑과 가족. 그것이 하연이 진정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도 손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희야,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우리 손자 건강해야 하니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연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지? 민준이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하연이 대답하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으악! 새벽 3시 하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연아, 왜 그래? 민준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하연이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아픈데? 칼로 찌르는 것처럼. 으악! 하연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 이불을 걷어내자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가 나고 있어.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하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임산부가 대출혈하고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하연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아기를 살려주세요. 하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준이 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하연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보입니다.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주세요. 간호사가 하연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서하연, GK그룹?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 GK그룹 회장 딸이에요. 뭐라고요? 의료진이 모두 놀랐습니다. 즉시 VIP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요.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지시했습니다. GK그룹 계열 병원에도 연락하세요. 민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환자분이 GK그룹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간호사가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럴 리가. 제 아내는 서연이에요. 신분증에는 서하연으로 나와 있어요. 민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순자와 이민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어디 있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희가 재벌집 딸이라고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오고 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 상속녀를 구박한 거냐고요? 이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무사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연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나야. 괜찮아?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괜찮대. 우리 아기 무사해. 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연아. 아니, 하연이가 맞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었어.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속일 수는 없잖아. 민준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연을 보자마자 순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폭언, 구박, 심지어 뺨까지. 어머니.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고 병실을 급히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순자는 벽에 기대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순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벌 상속녀한테 그런 짓을. 이민수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GK그룹 회장이 비서진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딸은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3층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회장은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회장을 보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회장이 민준과 이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 아버지입니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위와 사돈분들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이민수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죄송한 일이 있으신가요?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저희가 따님을 몰라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회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기쁩니다. 순자는 회장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돈분들께 폐를 끼쳤네요. 회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순자가 말하려다가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하연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딸아, 많이 아팠지? 회장이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이런 무리하지 마라. 네, 아빠. 민주는 장인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군, 딸을 잘 부탁합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세요. 회장의 따뜻한 말에 민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복도에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재벌 상속녀한테 손을 댔어. 뺨까지 때렸는데 어떻게 하지? 순자는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과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실 앞 복도에서 밤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사과해. 이민수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내가 무슨 낯짝으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하연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어때? 민준이 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하연이 일어나려고 하자 민준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연을 보자마자 순자는 침대 앞으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연이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순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절을 했습니다. 재벌 상속녀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의 며느리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순자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까지 댔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연이 침대에서 내려와 순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안 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순자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하연이로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순자가 하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아니, 하연아. 어머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순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미안해요. 이민수가 하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속인 거예요. 하연이 시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이제 이해해. 뭘? 당신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과 가족을 원했는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의심한 적도 있었어. 괜찮아. 당연한 거야. 하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아, 제가 평생 당신을 모시겠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하연이 순자와 포옹했습니다. 순자는 하연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GK그룹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의 감동적인 화해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회장님, 순자가 당황해했습니다.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회장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니 편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감격해했습니다. 딸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2주 후 하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봤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순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은 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내가 뭘 고생했다고. 너만 고생했지. 순자가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딸처럼 아끼겠어. 어머님. 하연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순자는 24시간 하연을 돌봤습니다.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산모에게 좋대.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먹일 건데 정성스럽게 해야지.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다. 순자가 뿌듯해했습니다. 민준이 아내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정말 행복해.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자가 참 예쁘네요.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순자가 농담했습니다. 하, 사돈 어른도 참.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민수는 손자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큰 복을 받았어. 아버지, 제가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하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연아, 정말 고마워. 모료 어머님,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저도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순자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네, 어머님. 우리 손자도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순자가 아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하연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견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연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순자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은 하연,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짜 사랑을 깨달은 순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산 2달 후 하연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연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시댁 가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아침 먹어. 순자가 여전히 하연을 연희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연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야. 너는 우리 연희야.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웃들이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재벌집 딸이래요? 대박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연희가 얼마나 착하고 효성스러운지 모르겠어.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씨가 착한 게 최고지. 동네 사람들이 순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한편 민주는 GK그룹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그룹 임원으로 와주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정당하게 성공하고 싶어요. 회사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재벌집 사위인데 왜 거절해? 집에 돌아온 민준이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또 제안 왔어. 또 거절했구나? 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당신도 괜찮지? 당연하지. 당신 뜻을 존중해. 하연이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하연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하연은 GK그룹 일에 복귀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일 시작할게요.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강 부장이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하연이 시댁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힘들었지? 순자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건이가 엄마 기다렸어. 아기의 이름은 민건이로 정했습니다. 엄마 왔다. 하연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하연이 출근하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거 점심에 먹어. 어머님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지.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보며 하연은 감동했습니다. 하연은 시댁식당 현대화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 메뉴 어떠세요? 오, 이거 좋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볼까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순자가 며느리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몇 달 후 식당은 깔끔하고 세련된 가정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아졌네요. 손님들이 극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도와줘서 그래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마음씨가 착해요. 순자는 하연의 능력보다 인품을 더 자랑했습니다. 민건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아, 돌잔치 어떻게 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시댁 식당에서 소박하게 하고 싶어? 정말? 호텔에서 크게 해도 되는데. 아니야. 가족들끼리 정겹게 하자. 하연의 제안에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GK그룹에서는 호화로운 돌잔치를 제안했지만 하연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식당에서 하시겠어요? 네. 그게 우리 가족다운 거예요. 강 부장이 아쉬워했지만 하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시댁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건이 돌 축하해. 가족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GK그룹 회장도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사돈어른 음식 정말 맛있어요. 회장이 순자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정겨운 잔치가 진짜 좋네요. 그쵸?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최고죠. 순자가 뿌듯해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처음 알았어요. 회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 당연한 일이죠.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민수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큰 복을 받았어. 아버지, 제가 오히려 더 소중한 가족을 얻었어요. 하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잡이에서 민건이는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건이가 공부 잘할 것 같네.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할 거야. 가족들이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저녁이 되어 하연과 민주는 아기를 안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최고야.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하연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둘째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순자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하연이 말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 돈이나 권력보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순자가 며느리와 손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연은 창밖의 평범한 동네 풍경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 상속녀에서 평범한 며느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과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하연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재벌 상속녀라는 화려한 신분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순자 역시 돈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승화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나요? 하연과 순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화려한 것보다 가장 진실한 것이, 가장 비싼 것보다 가장 따뜻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